괜찮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기업드님 또 구. 아, 너무 정신없다. 저녁은 먹고 왔나요? 간단하게? 저도 오늘은 저녁 좀 간단하게 먹었어요. 네, 뭐야 저? 오늘 저녁에 샌드위치 먹었어요. 샌드위치. 난 샌드위치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가끔씩 현신이 보통 이제 집에 와서 바로 운동하러 가거든요. 운동하러 가서 한 2시간 정도 운동하고 오면은 한 8시쯤 돼요. 지금 같이. 그러면 이제 씻고 뭐 밥을 좀 화려하게 먹으면 방송 시간이랑 너무 빠듯해져 가지고 그럴 때는 보통 헬스장 바로 앞에 뚜레쥬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샌드위치 사서 먹고 이제 오거든요. 꽤 맛있어. 개인적으로 뚜레쥬르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샌드위치류. 거기가 포선 플레이스랑 원래는 같은 계열사였잖아요. 그 CJ 계열사였잖아. 그래가지고 그 썸에 파는 게 뚜레쥬르에 팔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맛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맛있어, 맛있는 거 진짜. 거기서 개인적으로 크랜베리 뭐더라? 크랜베리 어쩌고 저쩌고 한 그게 있거든요. 네, 그게 맛있어. 네, 사실 같은 경우에 오이 싫어해가지고 오이 뽑아 먹고 그렇게 먹어요. 크랜베리도 원래라면 안 먹는데 그게 참치 마요인지 치킨 그 뭐 닭가슴살 마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마요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굳이 크랜베리는 발라 먹진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거 뚜레쥬르에서 산신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오늘은 통밀빵에 이름을 모르겠어. 근데 통밀빵에 햄이랑 토마토랑 양상추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먹었거든요. 되게 간단하고 적당히 먹을만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다. 오늘 그 사실 그때 말한 것처럼 맨날 맨날 이제 병원을 가고 있었어요. 화상 전문 외과를 드디어 허락받았어. 얼굴에 있는 상처는 좀 빨리 나아가지고 화상 연고를 바르면서 회복이 잘 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뭐야 저거 버즈 막 붙여가지고 답답하게 안 다녀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다행히 세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대로 된 세수. 여태까지는 그 부위를 빼고 세수를 했거든요. 뭐 젖으면 안 된다, 땀 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막 좀 불편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저녁에 씻을 때는 깔끔하게 세수를 했죠.
괜찮아. 어서 오세요. 불편하면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발등은 조금 상처가 깊은가 봐. 그래가지고 발등은 계속 붕대라고 해야 되나? 메디폼을 붙이는데 물에 젖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변기통 수조 위에 발 올리고 씻기네요. 근데 그래도 훨씬 편해. 왜냐면 얼굴에 제약이 없어지니까 샤워기를 그냥 막 들이밀어도 돼. 얼굴이 진짜 애매했거든요. 그거를 물을 안 묻히기가 진짜 애매했어. 예, 그거는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얼굴은 약만 바르면 된다. 살짝 이런 주의거든요. 의사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발등만 치료를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발등 때문에 병원을 가야 돼? 살짝 그 생각이 있어. 맨날 가야 되지. 병원비 한 번에 막 2만 원 넘게 내지. 오늘 받은 약도 그 의료보험이 안 된다 했나? 뭐 비급여라고 안내받아가지고 그 뭐야 저거 연고가 5만 5천 원? 지금 산신 병원비로만 한 10몇만 원 썼어요. 아 20만 원 갖고 20만 원 썼다. 오늘 거 포함해가지고 한 번 갈 때마다 한 2만 5천 원씩 내거든 거의. 근데 내가 지금 한 6번 갔잖아. 2만 5천 원씩 6번 하면은 15만 원에 오늘 5만 5천 원이니 거의 한 20만 원 넘었네 이미. 그게 한 화상 외과라서 그런가? 근데 외과라고 하기에는 그냥 거즈 붙여주는 게 다거든. 메디폰 갈아주고 약 발라주고 끝이야. 3분인가 5분 만에 끝나요. 근데 나 이거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집에 뭐 알코올 소독이나 뭐 이런 거 싹 다 있고. 그니까 요리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솔직히 나 이거 얼굴 아니었으면 집에서 했어. 병원비 20인데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된다는 점. 발등은 일단은 계속 내원하래. 아니 무슨 내원할 때마다 6천 원이면은 내가 가지 6, 7천 원도 아니고 2만 5천 원인데 일단 맨날 오래.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알아보긴 해야 되겠어. 현신이 그냥 보험성으로 보험성이 아니죠. 그냥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딴 세상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되면은 개꿀이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내일은 또 비가 많이 오늘 새벽부터 비가 많이 온다라는 예보를 봤거든요. 근데 그거 알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좀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왜냐면 저번 주 예보도 주말부터 비 엄청 온다 했는데 일요일이 찔끔 오고 말았잖아. 좀 뭐 동남아처럼 바뀌어가지고 진짜 이제는 그러니까 기상청이 무능하다기보다 그 기상청이 예측을 못할 정도로 기상이 너무 엉망진창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우산을 맨날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죠. 내일 새벽 4시부터 비가 온다라고는 뭐 이것도 뭐 봐봐야 알지. 그렇죠?
오늘 산신이 그걸 쓰고 다녀요. 양산을 쓰고 다니거든요. 걸어 다닐 때. 근데 이제 같이 퇴근하는 퇴근길이 동일한 동료분이 계신데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분도 양산을 쓰셔. 근데 양산을 딱 피는데 양산 그 배랑 양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본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펴지는 부분 거기가 분리가 돼서 날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벙쪄가지고 길바닥에서 이게 보통 이거 버튼 같은 거 누르면은 착 펴지잖아. 근데 그게 착 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임? 우산이 아니라 아니, 양산이 아니라 그 발사체였어요? 이러면서 와중에 살짝 비웃었어. 뻘하게 웃긴 거 있죠. 저게 왜 날라가? 멀쩡하게 잘 쓰던 거거든. 아침까지만 해도 그분. 저게 날라가가지고 둘 다 길바닥에서 빵 터져. 그래서 산신이 쓰던 거를 그냥 빌려주고 왔어요. 어차피 산신 집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도중에 헤어져. 도중에 갈라지는 때 이제 주고 나는 갔지. 어차피 내일은 산신은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작아가지고 산신의 몸을 담지를 못해. 완쪽 소형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양산 사이즈인데 내가 그 평범한 사이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작아요. 내 전신을 담기엔 조금 모자라거든. 근데 그렇다고 안 맞다고 내다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들고 다녔거든요. 가벼운 맛에 써야지 막 이러면서 뭐 얼굴이나 가려야 되겠다 막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마침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넘겨주고 나는 이제 집에 있는 거는 아예 이제 대형 양산이 그거 쓰고 다녀. 조금 무겁긴 한데 커서 좀 양산 진짜 꽉 끼다 못해 다 삐잖아. 오, 그 혹시 여러분 그 밈 아시나요? 뭐지 이거?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 고양이가 걸어다닌다 하는 그 밈 있잖아. 그 고양이 기자분이 데려다가 키우신다는 기사가 떴네. 그거 그 밈. 오, 입양했다는 기사가 떴네. 오, 길고양이들이 얼마 못 살아요. 물을 깨끗한 걸 못 먹어가지고 대부분 신장병 생겨가지고 빨리 죽거든. 길어봐야 한 4, 5년 사나? 한신 집 주변에도 고양이 진짜 많아요. 고양이 진짜 많아. 완전 고양이 소굴이 아지트야.
종류별로 종류별로 있어가지고 아예 그 단지 안에서 밥을 주시는 할머니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주변에 쥐가 없어. 차나 겨울님 어서 오세요. 길바닥에서 은근 돌아다니면서 쥐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산신이 있는 이 집은 쥐가 있게 생겼어. 쥐가 겁나 많이 있게 생겼는데 쥐 한 마리 없어. 비둘기 같은 것도 없어. 비둘기 참새 이런 것도 없어. 쥐 고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오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이게 누가 봐도 자연 발생종이 아닌 것 같은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우리나라 고양이들 중에는 회색깔이 없어요. 네,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론 그래. 코리안 쇼 그거 안에는 그 회색이 없거든. 회색 고양이가 좀 자주 보여.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쟤는 누가 버렸구나라는 걸 알 수. 아니면 어린 애랑 뭐 한국 고양이랑 이제 낳은 새끼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애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우리 집엔 데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난 이미 길바닥에서 주워온 애들밖에 없다. 엄청 귀여워. 색깔도 엄청 예쁘고 살짝 산신 머리색이랑 비슷하거든요. 고양이 색깔이. 산신 머리색이랑 비슷해. 이런 고양이는 한국 토종에는 없거든요. 찍어서 다음에 보이면 올려줄게. 이게 고양이라는 게 길바닥에 있으면은 걸어 다닌다거나 나를 피해 다닌다거나 할 때 내가 인지를 하잖아. 근데 걔는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그 담벼락 같은 거에 식빵 굽고 있고 이래가지고 살짝 회색이라 했잖아. 해태상 느낌이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때 인식해. 그 근처에 분명히 지나가면은 모르고 뭔가 인기척 같은 거 느끼면 그때 알아.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가지고. 오늘도 봤거든. 오늘도 봤는데 뭔가 되게 해태상 같이 있어가지고 놀랬는데 소리를 안 냈어. 소리 내면은 이제 겁먹고 도망가다가 다칠까봐 바로 윽 했지. 소리 나오는 거. 집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순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나를 피해 다니는 애들이지만 도망은 안 가더라고. 그냥 나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가끔 비 오는 날은 밥 주거든. 고양이 밥 주시는 분들이 나이 들으셔가지고 비 올 때는 못 돌아다닐 것 같아갖고 우리 집에 있는 밥 좀 나눠주거든. 그때는 좀 오늘 그리고 아주 중요한 뉴스를 또 본 게 있는. 산신이 한 10, 그러니까 거의 오픈 사이퍼즈라는 게임을 오픈까지는 아니고 오픈하고 조금 있다가 더 거의 했거든요.
거의 1주년부터는 거의 있었어요. 내가 그게 있더라고. 1주년 때쯤에 뿌렸던 그 아이템이 내가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없기는 해요. 유저가 많이 있다는 느낌은 안 받아. 내가 생각해도. 네? 올해 안에 뭐 본인들끼리 정한 그 레벨이 있겠죠. 어느 수준 이상의 동접자가 나와야 한다라는 그 목표치가 있나봐. 그 목표치를 못 넘기면 살짝 서버를 그 업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 대표죠. 그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더라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이게 그 정도야. 그래서 지금 좀 내가 만약 그러니까 사이퍼즈를 막 너무 좋아 막 이래서 한다기보다 너무 좋아서 한다기보다 그냥 했던 게임이고 내가 그 롤이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공성전 게임으로 진짜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 근데 사이퍼즈도 같은 시기에 유행했거든요. 나름 뭐 롤에 비할 거는 아니지만 근데 대한민국에 들어온 시기랑 사이퍼즈가 오픈한 시기랑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롤을 해봤어. 근데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또 한 판 하는데 막 1시간 걸리고 막 이런 판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그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 내가 이 한 판을 하는데 1시간이 걸려. 1시간 넘게 하는데 막 질 수도 있잖아. 그때는 그거 칼바람도 없었거든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남들 다 롤할 때 저는 이제 사이퍼즈를 한 거예요. 3인칭 시점이니까 산신이 좀 좋아하는 시점이고 잘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남들 롤할 때 나는 사퍼 했는데 이제 업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읽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퍼 없으면 나 뭔 게임 하냐? 온라인 게임 이제 할 게 없어. 할 수 또 무슨 어슬렁 거리면서 하이에나 마냥 돌아다녀요. 재밌는 게임 없나? 근데 또 그런 게 있거든. RPG는 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뭔가 약속을 잡고 레이드를 하고 그 안에서 있는 커뮤니티도 중요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AOS는 그거는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랑 친구가 아니어도 게임을 할 수 있잖아. 매칭을 돌리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인맥 관리도 안 해도 돼. 커뮤니티 신경 안 써도 돼. 솔직히 말해서 그 인간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제로에 가깝단 말이야. 내가 그 사람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뭐 못하면은 뭐 그건 그거대로 스트레스지만 어쨌든 기분 나쁜 말하면은 차당 박으면은 그만인 거고. 아 이렇게 사라진다 질 수도 있다고 이러면 사라진다고는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하필이면 그 기사 나고 어젠가? 아니 그 기사가 어젠가 오늘인가 났는데 마침 그 공홈에 방향성에 대한 공지사항이 뜬 거야. 그럼 이제 진짜 그 내부에서도 살짝 얘기가 오갔다는 소리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찍은 거잖아. 아 이게 그냥 헛소문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걸 깨달은.
그래도 오늘 그 생각했다니까. 사이퍼즈 동접자 올리러 가야 되나? 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방 때끔 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요일에 새벽 7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났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거 사이퍼즈 하다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내가 새벽에 아침에 잤다, 밤을 샜다, 아니면 새벽에 늦게 잤다 이러면 다 사이퍼즈야. 그 한 판 이기겠다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눈에 안아 올라가는 느낌 나지. 막 뭐 졸려서 피곤하지. 그 솔직히 아군도 플레이 완전 개떡같이 하는데 나도 뭔가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지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네. 아 오늘 동접자 올리러 가야 되나? 이러면서 그 생각했어. 요즘은 또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이퍼즈 가끔 하고 핸드폰 게임으로는 그거 해. 알라트로인가? 알라트로만. 알라트로라고 해가지고 그거예요. 우리 아 데이브 더 다이버에서 카드 게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되게 원래 있던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데이브 더 다이버에서 개발한 게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게임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더라고. 이 카드 게임을. 그래가지고 마침 있는 거를 알아서 요즘은 핸드폰으로 그거를 하고 있어. 딱 시간 때우기. 근데 나는 이딴 게임을 누가 막 하냐. 왜냐면 이게 보니까 앱스토어에서는 그 게임 깔려면 16,000원 내야 되더라고. 근데 내가 컴퓨터로도 할 때도 있는데 컴퓨터로는 앱스토어에 구매한 걸로는 못해요. 안드로이드에서 구매한 것만 할 수 있단 말이야. 구글 플레이. 맞아. 구글 플레이로 구매한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로 한 번 더 샀어 내가. 3만 원 쓴 거죠. 16,000원, 14,000원이니까. 나는 그냥 진짜 그 킬링 타임 용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가끔씩 거기 보면은 그때 보면은 여러분들 위쪽에 보면 노커 카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뽑아가지고 그 게임에서 점수를 더 매기게 하는 그런 카드가 있었잖아.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 카드가 뭔 소리지? 어떻게 쓰라는 거지? 몰라가지고 혹시 싶어가지고 구글에 쳐봤다? 와, 이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막 기록 세우고 막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진짜 어디에든 게임 그 장르에서 좀 파헤치는 사람들은 다 있구나. 막 공략부터 해가지고 어떤 카드가 좋은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다 글로 정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그리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뭐야 저 자기 이만큼 왔다 막 이런 거 알려주고. 근데 공략법 읽어도
좀 개인적으로 아직 산신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일하기도 싫고 뭐 기다리기도 싫고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뭐 기다리기도 싫고 시간도 막 시간도 남고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그 공략을 대충 읽어봤거든. 그래서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는 아는데 어떤 카드가 좋다라고 알려주거든. 알려주면 뭐해? 그게 안 뜨는데 카드가 완전 무슨 뜨고 싶은 것대로 뜨거나 아니면 조커가 뭐 4연속 안 뜰 때도 있어.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내가 막 카드 운빨 게임이라고 조커 운빨 게임 겁내 안 뜨고 그 이기라는 거야 지라는 거야. 사람이랑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까지 머리 안 써도 되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회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불법 도박하는 줄 알았던 거야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지옥인가?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거에서 도박 중독인 사람들이 해서 막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걸 보고 온 분이 내가 그 이제 비슷한 포커 카드니까 같은 게임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지금 도박하시는 거냐고 막 그러는 거. 그래서 에? 그 불법 도박하냐 막 이러길래 내가 무슨 불법 도박을 뭘 해요? 이러니까 아까 무슨 포커 카드 막 치고 있던데 막 이러니까 그냥 카드 게임인데? 그거는 현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요? 게임 사가지고 안에서는 돈 쓰고 싶어도 못 쓰는데 이러 하트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이러면서 나 불법 도박하는 줄 알았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12세 게임이야 12세 게임 이러면서 뭐야 저거 모드 게임 카페에도 있겠다 잘 찾아보면 네, 그러면서 게임 링크 보내줘. 깜짝 놀랐어. 갑자기 뜬금없이 도박하냐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도박하세요 이러면은 뭐 도박성이긴 하지. 왜냐면 이게 다 확률로 카드가 뜨고 이게 카드 중에서도 조커 중에서도 확률성인 카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도박이면 도박이죠.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을 거야. 근데 불법 도박이냐고 해가지고 뭔 소리냐 막 이랬던 거지. 그냥 내가 그날도 막 도박 이거 도박 같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겨야 되는데 계속 마지막 판에서 못 이겨가지고 묘하게 짜증나. 이게 마지막에 요구하는 점수가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지 싶을 정도의 점수만 요구하니까 그 점수 요구하는 거 보고 뭐야 맞짱 까자는 막 이런 느낌이거든 가끔. 이거 때려 죽어도 안 나온 적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 한 달쯤 하면은 또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안 할 것 같기는 해.
지금 진짜 뭐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심심은 하고 막 이럴 때 핸드폰으로 할 거는 없고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거 이제 안 해요 이럴 수도 있어. 높은 확률. 아니면 뭐 있기는 한데 잘 안 하긴 해막 이러고. 현진이 모바일 게임에는 돈을 안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진짜 오래 하지를 않아. 다 반짝이야. 진짜 모바일 게임에 현질 웬만하면 안 하고 진짜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안 하고. 모바일 게임 요즘에 최근에는 그 모바일 마비노기는 조금 하긴 했는데 원래라면 진짜 거의 안 해. 게임할 시간 게임할 시간 딱히는 하지. 거의 그리고 방송 킬 때 게임하고 주말에 이제 조금 시간 있을 때 좀 하고 평일에는 게임 거의 안 하긴. 해봤자 사이퍼즈인데 그거 내가 말했지만 아니 지면은 끄기 싫거든. 지면은 끄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내 다음 날에 지장이 너무 가가지고 웬만하면 평일에는 안 하려고 해. 그리고 이겨도 이게 내가 그게 있어. 찝찝하게 이기기는 싫은 거지. 내가 좀 캐리를 해야 뭔가 좀 시원하게 게임 끌 수 있는. 한신이 그런 캐릭터를 잘 안 잡거든요. 방어형 그러니까 그 게임의 탱커, 딜러, 서포터 보통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너 방어를 먼저 올려가지고 올리는 캐릭터랑 딜러 캐릭터가 있는데 사실 거의 딜러만 한단 말이야. 거의 웬만하면 방어 안 타요. 무조건 딜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 판에서 딜을 잘 넣어야지 어쨌든 그 팀에서 그거가 되는 거잖아. 좀 내가 이번 판 좀 했다 하는 게 그 어쨌든 그 공격량에 나오거든. 딜러는 솔직히 나는 그게 좀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것마저 낮으면 딜러는 쓸 데가 없어. 아니면 진짜 본인의 모든 거를 다 집어 던지고 아군 케어 할 수도 있거든요, 딜러도.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서포터 들고 딜 가거나 이럴 때 사실 서포터 들어도 딜러 방어 안 타. 거의 그래서 완전 순혈 서포터는 잘 안 하고 딜포터 위주로만 하거든. 그냥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씨 딜은 하고 싶은데 연맥이면서 게임하고 싶은데 이럴 때 서포터예요. 왜냐면 서포터들이 다 그런 게 있어. 뭐 기절 시킨다던가
감전시킨다던가 얼려버린다거나 이런 스킬들이 많아가지고 탱커들이 진짜 개 짜증내. 엄청 열받아해. 그런 캐릭터들이 있고 그러면은 나 이번 판 좀 인성질 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서포터 들고 근데 꼭 그런 판은 후회해 나중에 메인 원딜 잡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딜이 없어 이러고. 그럴 때 있어. 내가 그 전판에 탱커들한테 너무 시달렸거나 막 그런 판이 있어. 그러면 진짜 서포터 들고 진짜 인성질 졸라 해. 진짜 겁나 괴로워요. 짜증나게 막 모기 마냥 자꾸 틱 치고 도망가고 틱 치고 도망가고 기절시키고 재우고 상태 이상 계속 걸고 짜증나게 막. 내가 그 판 진짜 잘했다 이러면 전체 채팅으로 욕해. 저 캐릭터 진짜 제 뭐지 걔 열받게 게임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 판은 자도 돼. 저도 자도 돼. 나는 이겼거든. 유일하게 서포터는 이제 상대방을 화나게 하면 이기고 가서. 원래라면 오늘 그냥 간단하게 게임 살짝 해볼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일을 하고 간간히 요즘도 예전에 산신 좀 PT 처음 시작했을 때 목이 안 돌아간다 안 간 적이 있거든. 거의 일주일 정도 그 근육통 때문에 목 안 돌아가고 어깨 잠 잘못 잔 것 마냥 등 너무 아프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 그때 산삼이 중에 한 명이 산신한테 그 마사지기? 목 마사지기를 선물로 준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막 그거 쓰면서 근육 풀면서 쉬고 있어. 오늘도 운동하고 와. 산신이 마사지를 못 받아요. 그게 산신한테 그걸로 보내준 거. DM으로 선물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준 그 팬심이 있긴 하거든요. 팬심이 있긴 한데 그 선물 주는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아직 그거를 공공연하게 표방 그래야지 그걸 알려주질 않아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받긴 받았는데 정말 잘 쓰고 있다. 원래 진짜 그거를 못 받아요. 마사지를 못 받아요. 장로 중에 한 명이 마사지사인데도 불구하고
팬심으로 보내는 거 할 수 있어요. 거기 검색하면 산신이 있어요. 장로 중에 한 명이 마사지사인데도 불구하고 산신이 마사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지문을 못 참아내. 장로들 직업 개 엄청 다요. 그래서 타인의 지문을 산신이 못 견뎌요. 막 그래 막 누가 막 나 만지는 거 같고 이래가지고 좀 기분이 떨떠름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 마사지를 받으려면 사람한테 받으려면 팔뚝 같은 걸로 누르거나 아니면은 팔꿈치 같은 걸로 살짝 찍어서 하는 마사지 같은 거 있잖아. 그거는 오히려 괜찮아. 근데 지문으로 그 주물럭거리는 마사지는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막 목 아프고 막 등 아프고 막 그랬을 때도 그냥 몸 마사지고 물리치료고 아무것도 못 받아. 약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래도 살짝 마사지 기계니까 괜찮더라고. 괜찮아 유리분님 어서 와요. 침대에 두고 그냥 맨날 쓰고 있어. 그냥 안 아파도 그냥 쓰는. 진짜 다행. 그리고 또 가끔 그것도 한번 써봤거든요. 마사지 뭐라 그래 안마의자 안마의자 써봤는데 와 안마의자는 또 안 되더라. 그 뭐라 그러지? 등 마사지 한다고 왜 이렇게 누우면은 등 쪽에 있는 곳에 뭐 이상한 롤러 같은 걸로 등 이렇게 한 번씩 막 겁나 조진단 말이야. 그 안마 의자가. 아 그거는 또 느낌 별로여가지고 막 싫더라고.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등 막 까디집는 것 같고 막 배에 막 까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조금 별론 거야. 안마 의자도 팔이랑 다리만 하고 진짜 불편해.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 몸 막 누가 내 등 뒤에서 주먹 가지고 그냥 꽉 누르는 기분이라 해야 되나?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발 마사지랑 팔 마사지만 받아요. 안마 의자 하면. 지금도 헬스장 가면은 안마 의자가 2대가 있더라고. 서비스 차원으로 넣은 것 같은데 일단은 마사지를 못 받아서 앉기도 싫긴 하지만 난 가끔 궁금해. 그거는 운동하고 나서 씻고 앉는 걸까? 운동하기 전에 앉는 걸까?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안 씻고 앉는 사람도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근데 안 씻고 앉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진짜 앉기가 너무 싫더라고.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뭐 그런 거지. 아, 나 오늘 별로 땀 안 흘렸는데 그냥 앉아서 봤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땀이 식은 것뿐이잖아. 생각 딱 들자마자 그냥 괜히 찝찝해가지고 앉기 싫어갖고 한 번도 안 써봐. 근데 보면은 맨날 거기 만석이야. 사람 겁나 많이 있어.
야, 남녀노소 불구 남녀노소가 다 앉아 있던데. 애들도 있고. 이게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상가에 있는 헬스장이거든요. 그 아파트는 조금 가족 단위가 좀 다양해가지고 노인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더라고. 중학생 애들도 막 앉아서 막 그런데 나는 이제 앉기 싫은 거지. 그리고 가끔 헬스장 가면은 보는 중학생쯤 보이는 남자애 한 명 있는데 겁나 웃겨. 왜 웃기냐면 청바지에 겨울이에요. 완전 그 청바지에 뭐라 그래야지? 그냥 운동화 같은 거 스니커즈 운동화 하나 신고 보라 색깔 후드티 입고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청바지 쉽지 않은데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봤는데 한 그 핑크 색깔 아령 있거든요. 진짜 가벼운 거 101kg인가 하나에 1kg인가 드는데 이게 뭔가 팔 운동 어느 부위를 운동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팔 운동 같기는 해. 근데 이게 그 있잖아. 전형적으로 막 팔 운동을 한다 그러면 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뭔가 팔을 막 덜렁덜렁거리면서 막 운동을 하는 거야. 뭔가 부모님한테 끌려왔나 싶을 정도의 그 자세인 거예요. 근데 자주 보이고 그 와중에 또 꾸준하더라고.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보는 것 같아. 어, 저 친구는 어쩌다가 여기를 왔을까? 이러면서. 근데 그 1kg라도 막 그렇게 아령 들고 막 팔 이렇게 막 휘두르면은 막 관절에 안 좋을 것 같단 말이야. 나는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는 신경 안 써요. 싫은가 보다 이러는데. 왜냐면 나도 운동 싫어하거든. 나 운동 진짜 싫어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운동 진짜 싫어하거든. 그래서 의욕 없는 거 완전 이해해. 왜냐면 산신 진짜 그 나이 때, 그 중학생 때쯤에 산신 운동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래서 의욕 없는 거 이해. 근데 그 아령을 들고 막 팔을 휘둘러. 저거 관절 괜찮아? 성장기 때 저러면은 그 성장판 다치면은 키 안 클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친구 저거 그러다가 다치면은 무탓하려고. 내 생각 맞아. 생각보다 자주 보여요. 생각보다 성실한가? 엄마랑 같이 오나 아빠나 엄마랑 같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의욕은 진짜 제로에 가까운데 누가 봐도 꾸준하게 오는 거 보면 신기해. 뭐 운동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구나. 아니네. 나도 거의 한 10년 됐다. 나도 10년 됐다. 아닌가? 10년 안 됐겠다. 아닌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내가 뭐 해야죠? 홈트 안 하고 그냥 계속 헬스장만 다녔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한. 사람 많은 거를 개인적으로 사람 막 짝짝대고 막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서 당신은 클럽도 돈가스 클럽도 안 가본 당신이었고 욕하면 나 캐리비안 베이 이런 데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수영장도 안 가고 물론 수영장이랑 캐리비안 베이 같이 같은 곳은 물에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가는 거 물이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서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좁은 공간에 짝짝 되는 거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갖고 사람 많은 곳 가면은 살짝 좀 그거 와 버거워. 공황장애가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막 되게 숨 막힌다. 아 이게 뭐 하는 거지? 숨이 막히는 느낌만 받지 숨이 막히진 않거든. 갑갑한 느낌을 막 이빨리고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막 월요일이 진짜 많아요 헬스장. 월요일 한 8시쯤부터 9시 사이가 진짜 사람 많아요. 8시 7시 반 월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 2시간이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근데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 별로 없거든. 그걸 딱 느끼지. 토요일 일요일에 신명나게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월요일에 회개하러 오는구나 이러면서 내 느끼지. 귀신같이 화요일부터 사람 없다. 화요일부터 다시 조금 정상화돼. 어느 정도 그냥 뭐 적당히 사람 있네 이 정도면 뭐 사람 있는 정도지 이러는데 월요일에 진짜 제일 많았을 때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운동할 기구가 없어. 내가 운동할 기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7시 반, 9시 반까지. 진짜 월요일부터 갓생 산다 이러면서 헬스장 와가지고 월요일 하고 화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시 한다 이렇게 되는 느낌. 진짜로 사람 많아져. 월요일 딱 하루.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요일 같은 인구 밀도를 다른 요일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 시간대. 물론 이제 그 시간대가 되면 한신님 이제는 안 가요. 그 시간에 웬만하면 안 가요. 차라리 만약에 내가 그날 방송을 하는 날이야 이러면 방송 끝나고 가. 어차피 거기 한신 다니는 데가 24시거든요. 24시 헬스장. 새벽에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방송 끝나고 그러면 사람 없거든. 늦게까지 운동. 근데 한신이 해보니까 뭐냐면 뭐든
딱 일주일 정도만 힘들어요. 뭐가 됐든. 운동도 현진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 헬스장 가는 거 1년 했거든요. 요즘은 새벽에는 안 일어나요. 왜냐면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전에는 헬스장이 24시인지도 몰랐어. 10시까지인 줄 알아서 10시까지인 줄 알아서 새벽 6시에 가서 운동하고 씻고 회사 갔다가 좀 밥 먹고 뭐 하다가 방송 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새벽 6시에 운동을 갔거든요. 그거를 1년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방송하기 전부터 했어요. 왜냐면 방송하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좀 몸에 익숙하게 하려고 거의 한 방송 시작하기 한 6개월에서 6개월 전? 6개월 전, 맞아. 6개월 전부터 이제 몸에 조금 익숙해지게 하려고 바이오리듬 맞추려고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완전 미라클 모닝으로 1년을 살았어. 근데 24시간인 걸 내가 알았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내가 쫓길 이유가 없는 거야. 나 자체도 아침에 못 일어나는 타입이고 안 일어나려고 하는 타입이고 오후나 좀 오전 늦게 일어나려고 하는 타입이고 그거를 싹 바꿨는데 일주일만 좀 피곤해요. 일주일만 이거 뭐지 이래. 근데 막 버겁다거나 힘들다거나 막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러고 그러고 말기는 해. 그리고 내가 이제 저녁으로 옮겼잖아. 지금도 운동 하면은 뭐 가끔 방송 끝나고 가거나 아니면 사실 일하는 게 빨리 끝나면 방송 전에 운동하고 오늘처럼 방송 전에 운동하고 방송 키거나 하거든요. 일주일만 힘들었어. 그 아침에서 저녁으로 옮길 때 일주일만 조금 괜찮은가? 왜냐면 그만큼 조금 자는 시간이 조금 뒤로 밀리잖아요. 원래라면 한 10시에 잤거든요. 이제 10시, 11시 막 이때 잤어. 10시, 11시에 자야 그 다음날 6시 일어날 수 있거든. 딱 일주일만 힘들었어. 그 리듬 맞추는. 그리고 그것도 있어. 내가 방금 말했지만 10시나 11시쯤에 피곤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방송 시간이랑 너무 안 맞는 거야. 사실 9시에 방송 키는데 막 10시부터 마탱이가 나갈라 그래. 10시, 11시만 되면 막 비몽사몽해. 그래서 보면은 선진 그 처음에 그 방송할 때 아마 헤럴드 하거나 이러면은 그때가 거의 한 11시 막 12시 막 1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그날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그랬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헤럴드 키면은 말을 못 하는 거야. 게임하는 건 그러니까 원래도 하나에 집중하면은 다른 걸 못하는 멀티를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극심하게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막내 장로가 나한테 한 소리 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하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 방송 시간이랑 이거를 맞추려면 어차피 24시인 것도 알았으니까 운동을 저녁에 가야 되겠다. 음.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있어. 막 내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뭐 사실 보통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방송 키잖아요. 그쵸. 거의 1시에 자면 5시간 정도 잤던 거. 그리고 주말에 살짝 몰아자.
이게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도 산신 볼 때 시끄러운 맛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막 활기차거나 이런 맛으로 보는 건 좀 솔직히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막 깨발랄하다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잖아요. 목소리 톤도 그렇게까지 높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뭔가 조용히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듣기 좋아요라는 말을 더 많을 정도니까. 그렇지만서도 이게 활기차지 않은 거랑 텐션이 낮은 거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텐션이 너무 낮았던 거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배터리로 치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에너지 효율 모드 맞나? 그 뭐라 그래? 저전용 모드로 내가 돌리고 있던 거야 방송을. 근데 방송을 저전용 모드로 돌리면 안 되잖아. 고전력인데 그냥 조용할 뿐인 거여야지. 내가 지쳐서 조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오전에 많이 일찍 일어나는 거를 이제 안 하기로. 방송을 하다가 저전용 모드면 그런가? 아니 근데 한신이 런타임이 막 그 외 있잖아요. 방송하시는 분 중에 긴 시간 방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막 7시간 맨날 7시간 5시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다가 저전용 모드로 돌리는 것도 그냥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1시간 하잖아. 한신 토크 방송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이렇게 하는데 2시간 하는데 저전용 모드를 돌리면은 조금 그런 거야. 불성실해 보이는 거야. 내 스스로. 내가 느끼기. 그래가지고 조용하지만 고출력. 정신은 멀쩡하게 방송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엔 적당한 저전용 모드도 필요합니다. 나도 다른 데서는 저전용 모드 잘 돌려요. 심지어 그냥 방전시키고 파업할 때도 있고 아씨 몰라 이러면서 나 놀래 이러면서 핸드폰 게임 일하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나한테 일 시키고 지는 놀고 있는 게 내가 뻔히 보여 이러면은 한신도 일 안 해요. 쩌시기 이러면서 나를 부려먹어. 근데 사실 그렇게 놀면서 해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한신 같은 경우. 그리고 아니면 그래 일을 나한테 시킨 게 있잖아. 그러면은 빨리 끝내버려. 그러고 놀아. 그러다가 늦지막히 줘. 안달 복달할 때 줘. 이게 하자마자 주면은 버릇이 잘못 들어요.
이게 일이 아니고 다른 거여도 살면서 뭔가 그런 거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최대한 바로바로 해주잖아. 그러면은 이게 막 한두 번 빨리빨리 해주면은 한두 번 정도는 내가 빨리빨리 해주면 뭔가 나의 뭐라고 해야 되지? 위신이나 뭔가 그런 게 좀 올라가요. 나의 평판이 올라가기는 해요. 내가 빨리빨리 하고 꼼꼼하게 빨리빨리 꼼꼼하게 해요. 그냥 빨리빨리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부탁한 사람의 원하는 퀄리티로 빨리빨리 한두 번 정도는 하면은 내 평판이 올라가긴 해요.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주면은 버릇을 잘못 들여. 버릇이 나빠져요. 그래서 평판 적당히 올릴 만큼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마지막이 필요할 때쯤 하나 둘 주고 가끔씩 조금 빨리 주고 그 조절을 완급 조절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나한테 시킨 사람이 왜 빨리 안 주냐고 역정. 오히려 나한테 적반하장 하거든요. 버릇 나빠져서. 그럼 혹시라도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완급 조절을 꼭 하세요. 물론 막 뭐 서비스직을 한다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죠. 서비스직은 빨리 하면 좋지 않나? 한국인 특성상? 나만 그런가? 왜냐면 현진이 다니는 그 헤어샵이 있거든요. 헤어샵이 있는데 그 내가 원래는 조금 주니어들이나 디자이너 막 다신 분들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원장한테 안 가요. 그냥 불편해가지고. 왜냐면 걔네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서 굴러먹은 시간이 있으니까 본인들만의 그게 있거든요. 쇼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만의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나한테 자꾸 적용하려고 그래. 나는 안 좋아하고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을 몇 번 봐가지고 참견 많은 분들 없다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난 그런 분들을 만났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경력이 조금 없어도 그냥 신규 디자이너 쌤들한테 받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도 자꾸 그분한테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얘기해주고 그 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그 전달에 봤을 때 피드백을 계속 해주면 나아져요. 한 6개월쯤 되면은 다 내 맘에 들게 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디자이너들이다 보니까 자꾸 바꾸는 거야, 바뀌는 거야. 회사하고 이직하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새로운 사람한테 6개월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한테 내 스타일을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아씨 너무 귀찮은 거야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원장 쌤한테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활발해요. 그냥 뭔가 유치원 선생님 보는 느낌이라고 해요. 시작 톤이 라 아니면 소울쯤에 있는 거 같아. 엄청 하이톤이에요. 그리고 엄청 웃상이고 그래. 근데 머리를 자르는데 이게 겉보기로 이렇게 그냥 거울로 보잖아. 막 겁나 대충 하는 것 같은 거야. 겁나 빨리 해. 막 머리카락을 막 숭덩숭덩 잘라. 막 그러면서 엄청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건 진짜 빨라. 머리 자르는데 막 보통 한 30분 걸리는데 그분 한 15분 안에 끝내버리는 거야. 와씨, 얘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결과물 나쁘지 않고 시간 개 빨리 지나가요. 아니 시간 엄청 빨라 이러면서 나 혼자 만족.
현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업 할 때 시간 진짜 적게 걸릴수록 좋아하거든요. 그니까 그거 있잖아. 막 쉬워 보이면은 누군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면은 그 사람이 완전 프로페셔널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그 내 원장이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완전 대충 하는 것 같아. 근데 결과물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오죽하면 센신이 한 명한테 그 지인 중 한 명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그 사람도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지인한테 알려줬는데 나랑 똑같은 후기인 거야. 야, 근데 그 사람 그 원장 되게 머리 대충 자르는 것 같지 않아? 이런 거. 오 맞대. 진짜 막 자르는 것 같아. 근데 개 빨리 끝났지? 이러면서 오 그렇대. 근데 결과물 나쁘지 않잖아? 이러니까 맞대. 한신 지인도 똑같은 후기를 말해주더라. 한신. 개 웃겼어. 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냥 완전 이 성격이라고 하더라. 변신 살짝 ENFP 아니면 ENFJ인 것 같아요. 그분의 MBTI를 한번 추측해 보거나. 이 근처에 살 때는 계속 그분한테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확실히 근데 또 그것도 있더라고. 이게 보통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요즘은 그래도 본인들 원하는 거를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많고 멋쟁이 분들도 많아져가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아 소위 말해서 다듬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기는 해요. 남자분들 중에서는. 네, 사신 같은 경우에는 머리 자를 때 부위별로 설명해요. 어떻게 잘라주길 원한다. 브렛나루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뒷머리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옆머리 어떻게 해주시고요. 앞머리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앞머리는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부위별로 설명해요. 무슨 소고기 그 부위 설명해 주듯이 막 파트 섹션별로 막 나눠가지고 막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산신이 해놓으니까 그분이 그 전문가니까 잘 해줘. 그리고 본인의 뭐 어쩌고 저쩌고를 들이밀진 않더라고. 그 미용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고객이면 원하는 게 확실하고 그 미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원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된다. 괜히 그 디자이너 개인의 그거 넣었다 큰일 난다. 바로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고객으로 온다 이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대신에 뭐 문제 생길 것 같으면 그냥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정도만 알려주고 그냥 그 사람 뭐 설명하고 좀 이상할 것 같은데도 괜찮겠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은 그냥 이상할 것 같아도 진행한대. 정말? 근데 요즘은 생각보다는 좀 내가 좀 깐깐하게 생겼나? 내가 좀 깐깐하게 생겼나? 진상 부리게 그런 걸 수도 있지. 난 내가 뭐 진상 부리게 생겼다거나 깐깐하게 생겼다거나
근데 그 헤어 디자이너인 지인이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산신 같은 요구사항이 그렇게까지 확고한 그게 있으면 그냥 어지간한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헤어나 이런 자기 꾸미는 걸 해본 사람이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산신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헤어 컬이 산신이 진짜 그냥 아무 세팅을 안 하면 좀 방향이 좀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게 앞머리에서 제각각이면 짜증 나잖아. 그럼 내가 맨날 머리 그 드라이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한 번은 그냥 볼륨 매직을 하려고 갔거든. 근데 1인 샵인 것 같더라고. 원장 하나인지 원장인지 아니면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왜 볼륨 매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대. 자기는 왜 그 곱슬들이 볼륨 매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대. 산신의 곱슬이거든요. 직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자꾸 쿠사리를 주는 거야.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아니 내 돈 주고 아니, 내가 뭐 공짜로 해달래? 내가 돈 주고 응? 내 시간 쓰고 내 돈 쓰고 왔는데 왜 나한테 쿠사리야 이 자식은. 너무 나한테 자선봉사하니? 막 살짝 그 생각으로 얘 뭐야 대체. 소개받고 갔는데 소개해준 애한테도 한 소리 하고 걔한테도 야 거기 가지 말라고 걔 또라이. 응. 내가 뭐 돈이 썩어나가지고 볼륨 매직을 하러 가니? 내가 뭐 어디 뭐 자선 뭐 그 아 여기 매장이 좀 돈을 못 버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돈을 좀 줘볼까 이런 느낌으로 볼륨 매직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편해가지고 머리 피러 가겠다는데 나한테 막 왜 볼륨 매직은 이 아니 왜 반곱슬이 볼륨 매직을 하냐 돈 낭비다. 자기는 이런 거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막 이러면서 나한테 자꾸 뭐라 하는 거야. 하하 이러면서 그 먹금 반응 있잖아요. 그거 하면 진짜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그러니까 얘는 좀 혼나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원장인지 직원인지 구별도 안 가는 애기는 그런 애들 있더라고. 다양해?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짜증나는 사람 없기를. 오늘도 시간이 아주 잘 갔군요. 요즘 한신이 그 뭐지? 쇼츠를 좀 올리고 있는데 뭐가 좋은지 클립 같은 거.
어렵네. 어떤 부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만들고 있다. 만든다기보다 시키는 거긴 하죠. 어렵네. 어려워. 그래도 보면서 보고 마음에 드는 클립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면 전신이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반응 좋았던 거 위주로 만들긴 하는데 놓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거 쓰면은 좋겠는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혹시라도 있으면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할 거고 우리 현진이 어제 아까 일요일에 올렸잖아요. 스케줄표 일요일에 올렸는데 원래라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인데 사실 토요일에 일이 있어가지고 일요일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이다 보니까 보통 산신이 토요일 방송에는 8시나 9시쯤에 방송을 시작해요. 일요일이라서 7시에 일찍 시작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일요일에 전 사실 스타듀밸리라고 썼거든요. 스타듀밸리라고 썼는데 모르겠어. 이거가 자꾸 튕겨. 이게 내가 컴퓨터가 구리진 않거든. 솔직히 말해서 구릴 수가 없거든. 근데 스타듀밸리가 이상하게 튕겨요. 자꾸 들어가지질 않아. 일단 시도는 해보겠지만 스타듀밸리가 안 된다면 뭐든 할 겁니다. 하다못해 데이브 더 다이버 들어가가지고 스시집 운영하고 거기 안에 있는 농장 꾸미고 물고기 잡아다가 팔고 하면서 그 농장 꾸밀 거야. 기계적으로 저기 바닷가 들어가가지고 상어 잡이만 겁나 한 다음에 빨리 올라와가지고 응? 스시집 운영해서 돈 빨리빨리 번 다음에 농장 운영하고 사실 닌텐도가 있었으면은 뭐야 저거 뭐지? 뽀야미 나온 그 게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도 할 텐데 그런 팩 게임 닌텐도라던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스팀도 최근에 아니면은 그것도 해볼까 생각은 했거든요. 청소하는 게임 있잖아요. 예전에 유행했던 놀이터 청소하는 게임 그런 게임 있잖아. 파워워시 그런 거라도 하면서 그거 좀 힐링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맞아. 딩컴 이것도 좀 유명하던데. 좀 마을 죽당이 꾸미면서 하는 거라가지고 딩컴 이것도 좀 유명하고 또 뭐 있니? 힐링할 수 있는 게임은 많은 것 같으니까 뭐든 스타듀밸리가 안 된다면 잘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요일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송도 보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한신이랑 노느라 고생 많이 했고 같이 놀아줘서 고맙고 우리는 목요일에 보는 걸로 하고 우리는 자러 가야 되겠고요. 다들 잘 자고 내일 비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챙겨서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안녕, 참바.